안녕하세요. 세계 감동 실화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실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유럽도 아니고 심지어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아시아의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다니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건가? 여기는 어두컴컴한 저녁 런던의 고급 주택에서 화가 난 중년 남성이 TV를 보다 말고 리모컨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보자가 말하길 평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남성이었다 하는데요. 특히 토트넘의 라이벌팀인 아스널의 광팬이었는데 더더욱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딸이 갑자기 어떠한 말을 꺼내자 갑자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 아버지에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며 부유한 부모님 곁에서 살고 있는 26살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런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불리는 참 좋은 도시죠. 저는 결혼을 약속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이고 나이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외국 남자, 그것도 아시아인과 교제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있지만 말이죠. 물론 저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도 좋아하고 황희찬 선수도 좋아합니다. K-팝 가수로는 BTS, 세븐틴을 좋아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수로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좋아하는 거지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는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 아시아 남자를 이성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굳이 외국인을 만난다면 같은 유럽이나 미국인 혹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사랑은 큐피드의 화살처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됐냐고요? 현재 저는 부모님의 IT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봄에 우리 회사와 자매결연 맺은 한국 회사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이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만남에 외모부터 끌렸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죠. 183cm의 큰 키에 이목구비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어쩌면 그렇게 하얀지 백인인 저보다도 오히려 하얗더라고요. 주변에서 민준 씨에게 혹시 혼혈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혼혈은 아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분인 100% 토종 한국인이었죠. 민준 씨의 외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요. 사실 저는 동양인은 눈도 작고 체격도 작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민준 씨는 머리도 좋았습니다. 유학파 출신도 아니고 쭉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대학교도 카이스트라는 유명 대학교 출신이더군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뛰어났고 거기에 리더십까지 있어서 회사 직원들도 다 민준 씨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런 민준 씨를 좋아했고 같은 부서였던 저와 민준 씨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민준 씨 또한 저에게 호감이 있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물론 민준 씨와 갑자기 친해진 계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저는 민준 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 좋은 남자이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랑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건 이미 연애 초기부터 다 알려서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부모님에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게 뻔히 보였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아시아인들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를 한다기보다 백인 그리고 특히나 영국인이 아주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간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실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몇 년 전에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이집트의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이 된 걸 보고는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셨죠. 평소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말이죠. 2021-2022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이집트인이 각각 23골로 득점왕에 오른 건 영국 축구 역사에 남을 굴욕이라고 하셨죠. 축구 종주국 영국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이라고 크게 실망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아스널의 광팬이었거든요.
한국 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스널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라이벌입니다. 두 팀의 대결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일전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한 라이벌 관계죠. 북런던 더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은 귀에 익숙한 말일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북런던 더비를 설명하자면 북런던 더비는 잉글랜드, 런던 북부의 축구팀들인 아스널과 토트넘이 벌이는 더비 매치를 일컫는 겁니다. 양팀의 경기는 1909년 12월에 처음 있었지만 이때부터 양팀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더비 매치를 한 것은 아니고 1930년 아스널이 토트넘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부터 지역 더비로서 경기가 성사되기 시작했죠. 단순한 지역 라이벌이었던 이 두 팀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잉글랜드의 일부 리그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승격,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원수지간이 되어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노스웨스트 더비와 함께 손꼽히는 더비 매치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라이벌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었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전에 강했거든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아스널 수비수들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검은 머리 한 명을 못 막냐. 연봉 다 토해내라. 그런 식으로 험한 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TV를 부순 적도 있죠. 하여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남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당당히 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얘기했는데 역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절대 한국인 사위는 받아줄 수가 없어. 체격도 작고 눈도 작은 동양인을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아버지 민준 씨는 체격도 좋고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해서 시끄러워. 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심한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싫은 것 같은 눈치셨어요. 사실 저는 이미 부모님이 정해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부모님의 사업으로 인해 남편이 정해진 상태였죠. 그렇게 그 이후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헤어질까 생각했지만 저는 도저히 민준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보다는 민준 씨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미래에 더 크게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절대 한국 사위를 받아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저와 민준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영국도 훌륭한 나라지만 한국도 영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저는 세계 소식에 꽤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어 괜찮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영국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요. 그렇게 민준 씨의 영국에서의 파견 근무 기간이 다 지나가고 민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영상통화를 매일 했지만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제안은 바로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같이 여행을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한국 여행이라는 걸 알면 눈치를 채실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나라에 가서 남자친구를 억지로 소개해 주려고 한다는 걸요. 저는 그냥 전공법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와 부모님이 휴가를 맞춰서 4박 5일 한국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 여행 때 민준 씨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럼 일단 한국 여행 가서 민준 씨를 만나본 다음에 그때도 민준 씨가 싫다면 그때는 제가 깨끗하게 민준 씨를 포기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 진심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아버지가 민준 씨를 만나보고도 싫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준 씨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민준 씨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아시아인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이 없어질 거라는 걸요. 아버지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만나서 마음에 안 들 게 뻔하니까 만나고 나서 헤어지라고 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민준 씨가 사는 한국에 갔습니다. 13시간 정도 걸려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13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꽤 빨리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시아 여행 왔을 때는 직항편이 아닌 경유편으로 갔었거든요. 경유편은 비행시간이 17시간이 넘었어요. 가격은 직항편과 비교하면 저렴했지만 비행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었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니까 큰맘 먹고 직항편으로 온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업이 성장한 지금 전세기를 타고 와도 되었지만 이번 여행은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하여간 그렇게 편안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민준 씨에게 들은 것도 있어 인천공항의 스마트함과 웅장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기에 인천공항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환호성을 지으셨어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대박! 이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놀라서 입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인지하고는 꾹 닫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고요. 참 인천공항은 언제 봐도 멋진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공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한국의 인천공항처럼 멋지고 청결하며 최고의 공항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힘들겠죠.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공항인지 이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인천공항 자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가이드가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가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입국장에서 우리 가족을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민준 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귓속말로 저에게 너무 잘생겼다. 어떻게 동양인이 저렇게 멋질 수가 있냐고 하셨어요. 민준 씨는 앞서 말했듯이 키가 183cm입니다. 영국 남자 평균 키가 177cm 정도니까 영국 기준으로도 꽤나 큰 키죠. 그런데 민준 씨는 키도 크지만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어깨 깡패입니다. 어깨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더 체격이 좋아 보이죠. 얼굴은 제가 일전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배우로 비교하자면 민준 씨는 한국 유명 배우 중에 송승헌 배우를 많이 닮았죠. 그렇게 어머니는 민준 씨의 외모를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무표정이지만 다소 마음이 누그러지셨을 거라고 예상되었고 우리 가족은 민준 씨의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차는 현대자동차의 SUV였는데 승차감이 끝내줬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독일차와 비교하면 한국차는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인천대교를 지나고 있는데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그 멋진 풍경에 넋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 어떻게 이렇게 긴 대교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상쾌했어요. 저희는 일단 한국의 대표 관광지 명동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밥을 먹었죠. 한국에서의 첫 메뉴는 한정식이었는데 반찬 가짓수에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라셨던 게 어쩌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맛도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한국 음식은 참 건강한 음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날씬하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인사동을 가서 전통차 마시고 디저트도 먹으면서 당을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해주던 민준 씨가 갑자기 남대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니 1일 가이드 민준 씨의 의견대로 남대문으로 갔죠. 민준 씨는 남대문은 안경점이 유명하다는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안경점으로 데려갔어요. 민준 씨 안경 맞추려고요? 응, 근데 내 안경 말고 아버님 안경.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민준 씨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히 안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민준 씨가 말하더라고요. 아까부터 봤는데 아버님 왼쪽 안경 렌즈에 살짝 흠집이 나 있는 걸 봤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 왼쪽 안경 렌즈에 살짝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그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도 내심 크게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4박 5일 일정으로 왔는데 새 안경이 그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 민준 씨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15분이면 나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듣고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15분은커녕 10분 뒤에 안경이 나와서 놀라셨는데 10분 만에 나온 새 안경의 우수한 품질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경이로운 나라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민준 씨의 안경 선물로 인해 아버지는 정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어머니는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서 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저희 집안 사정상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치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친절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한 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민준 씨가 그걸 캐치하고 미리 괜찮은 치과를 예약해둔 것입니다. 그것에 감동한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당일 치료가 될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치과에 도착한 어머니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놀라고 빠르고 정확한 치료에 두 번 놀라셨습니다. 당일 치료는 상상도 못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셨었습니다. 영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덕분에 다음에 오게 되면 미용 관련 시술도 예약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명소 몇 군데와 안경원 치과를 거쳐 민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민준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민준 씨가 사는 곳은 강남 방향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강남에 있는 회사에 다니기에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 거죠. 저도 민준 씨의 집을 처음 가보는 거라서 좀 설렜습니다. 달리는 차로 강남을 가는데 한강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한강 쪽에 있는 공원은 다음날 다시 꼼꼼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민준 씨 아파트에 도착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은 지 꽤 되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약간의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와 다르게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정말 많더군요. 영국에서도 부자들이 타는 자동차가 많이 보여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허름한 외관에 이은 집 내부였습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다르게 정말 멋진 5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민준 씨는 냉장고에서 2플러스 등급의 한우를 꺼내어 배가 고프실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드셔보고 싶어 하시던 김치찌개까지 말이죠. 음식까지 잘하는 민준 씨를 본 저희 엄마는 눈에서 하트가 나오시더라고요. 엄마는 민준 씨에게 홀딱 빠지셨어요. 귓속말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생에는 내 아빠 말고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우를 다 준비하더니 비싼 와인을 따서 부모님께 대접했어요.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이런 집을 렌트한 건가? 렌트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버지의 질문은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월세가 비쌀 텐데 굳이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를 왜 구한 걸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과소비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렌트 아닙니다, 아버님. 2년 전 구입한 제 집입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놀랐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는 최소 30억은 될 텐데 어떻게 산 거지? 민준 씨는 뒤이어 쭉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보통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자신의 부모님도 집값의 3분의 1 정도 마련해주셨고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투자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그런 문화를 부의 세습 또는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 부모님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국은 부모님이 자녀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그러는 문화는 거의 없거든요. 하여간 한국은 정이 넘치는 나라인 건 확실했습니다. 아, 그리고 뒤이어 민준 씨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살 신혼집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그 선물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심쿵하고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예쁜 아이도 둘 정도 낳아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민준 씨는 준비된 신랑감이었던 여행은 정말 행복함만 가득한 여행이 되었고 현재 저는 영국에 와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 아마도 올해 안에는 민준 씨와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아스널 팬 아버지를 한국에 모시고 결국 한국인과의 결혼 허락까지 받아낸 영국 여성 그레이스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